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절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TV나 잡지를 보시면 콜라겐이 관절에 좋다라는 광고나 문구들을 자주 접하시죠.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절이 왜 약해지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연골은 점차 얇아지고 윤활 작용을 하는 관절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통증이나 뻣뻣함,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와 관절의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 상당수가 무릎 통증이나 관절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콜라겐을 보충하면 연골이 다시 튼튼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콜라겐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즉, 입으로 먹은 콜라겐이 그대로 무릎 연골로 가서 굳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연골 건강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과 운동습관입니다. 콜라겐 제품만 챙겨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방치한다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식단 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지 않더라도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콩, 생선, 살코기,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우리 몸이 스스로 필요한 단백질과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C가 함께 공급되면 콜라겐 합성 과정이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귤이나 딸기, 피망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칼슘과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는 뼈와 근육 건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해지면 운동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만큼 관절에 가는 하중이 더 커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광고를 보고 콜라겐 보충제를 1년 가까이 꾸준히 드셨지만 무릎 통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충제는 잠시 중단하시고 하루에 2끼 이상 단백질을 챙기도록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하시도록 권유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다면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콜라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콜라겐만 챙기면 관절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은 채 보충제만 의지하는 것은 마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벽지 색깔만 바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식단이 이상적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유드리는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매 끼니마다 달걀 1개, 두부나 콩 반 컵, 생선 또는 살코기를 적당량 포함시키는 것, 비타민C 하루에 귤 2개 또는 딸기 1줌, 칼슘, 저지방 우유, 멸치, 두부, 비타민 D, 햇볕을 통한 자연 합성 필요시 보충제, 이렇게 균형 있게 챙기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필요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뼈와 근육도 함께 튼튼해집니다. 운동 역시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은 채 10초 정도 유지하는 간단한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은 몸이 하중을 덜어주면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권장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고 광고에서는 마치 이 제품만 먹으면 20대 무릎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개인의 식습관, 운동 습관,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드시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체중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 하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는 순간적으로 200kg 이상의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니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체중을 5kg 감량했을 뿐인데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체중 관리가 관절 건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바로 염증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공식품, 튀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관절의 노화를 더 빠르게 촉진시킵니다. 반대로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 그리고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관절이 뻣뻣하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잘 안 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바로 이런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관절이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대신에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평지를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선생님, 제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습관을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후에도 식습관과 운동을 조금만 바꿔도 관절 기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 꽤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들인데요. 이런 성분들 역시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체내 흡수율이나 반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맹신하기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절 건강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 같은 영양제를 여러 가지 함께 먹어도 되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복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간이나 신장에 과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고를 때는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까지 무분별하게 추가하면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기초 체력과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가진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1년, 3년이 지나면 관절 건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무릎 관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시켜서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운동은 뼈 건강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관절에 중요한 구성 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관절액 자체가 물이 바탕이거든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관절 움직임이 뻣뻣해지면서 마찰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적어도 1리터 이상은 반드시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다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몇 달, 몇 년 쌓였을 때 무릎 관절의 수명을 훨씬 더 길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무릎을 꿇고 앉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버리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무릎 연골은 빠르게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불편하면 곧바로 콜라겐, 글루코사민 같은 보충제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관절 건강의 첫걸음은 식사와 생활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통해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챙기며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 여기에 가벼운 걷기 운동,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근력 운동, 그리고 작은 스트레칭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관절 보호법입니다. 영양제는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미 무릎 관절이 불편하거나 엑스레이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분들은 영양제 하나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만큼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직 큰 통증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작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10년 뒤에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